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한다고 했었습니까? 바로 게임씬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캐릭터를 인식하는 걸 만들자고 했었죠. 자,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중간에 잘 만들다가, 만들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만들다가 내가 에러가 나거나 이럴 때쯤엔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수정했다가 다시 만들었다, 수정했다, 다시 만들었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소스 코드가 조금 너저분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한 수천 줄, 수만 줄 만들어 놓고서 그냥 기능 부분을 이제 껐다가 기능 부분을 이제 내가 만들었다가 이제 그 부분이 잘못돼서 다시 주덕으로 껐어요. 뭐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에러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왜? 다른 것들이랑 다른 로직들과 연결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특정 씬을 하나를 준비해 놓고서요. 거기에서 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아니면 기능에 새로 내가 공부하는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하게 얘가 완벽하게 잘 돌아간다 싶을 때 그때서 뭐합니까? 그때서 이제 메인 로직에다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어디 갑니까? 바로 스터디 씬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먼저 이제 우리는 로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할 부분, 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것을 얘기했었습니까? 바로 내가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캐릭터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번 소스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자, C#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자, C#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C# 스크립트.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만들 때 처음에 이름을 잘 만들어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버튼 눌러놓고 바로 엔터를 쳐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 봅시다. 뭐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저는 여기서 캐릭터 레코그라는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레코그라고 불리는 부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에서 해당되는 코드를 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스터디 매니저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터디 매니저라고 불리는 빈 객체, 그리고 거기에 같이 곁들여지는 소스 코드. 자, 이렇게 되면 뭐냐? 참고로 이 소스 코드가 그냥 파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객체랑 같이 연결돼 있고, 이 객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당 씬이 동작할 때 이 객체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매니저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스터디 매니저이고 이 해당된 객체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캐릭터 레코그나이즈 자체가 어떻게 스터디 매니저를 관리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전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쯤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캐릭터라고 한다면 그 캐릭터한테 주어진 대본 같은 거다. 자, 이제 이 대본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채워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제 예상과 좀 다르게, 딴 곳에서 나왔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참고로, 어떤 거? 화면을 클릭하면은 뭐 한다? 참고로, 클릭하면.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거? 바로, 어디 있는 거? 캐릭터가 있는 화면을 클릭하면 뭡니까? 클릭하면은 캐릭터를 인식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자, 얘를 잠깐 줄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여기에서 이 화면에 있는 캐릭터를 클릭했을 때죠. 이렇게 눌렀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있는 화면을 클릭한다. 이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PC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바일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참고로 화면을 터치
했을 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를 인식한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자, 코드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아시죠? 어디? 스타트는 뭐합니까? 처음에 한번 실행된다. 자, 얘는 아니겠죠. 처음에 한번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 프레임마다 계속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화면을 마우스를 클릭한다? 예. 벌써 제가 말한 답이 후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입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클래스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인풋 클래스라고 불러요. 죄송해요. 이렇게 쓸게요. 인풋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다양한 입력에 대한 뭐 기능과 정보를 얻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자, input이라고 불리는 것을 쓸 것이고, 그 클래스 안에 우리가 뭡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 any key? key down? 예, 이 key down이라고 불리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key down 이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any key down은 뭡니까?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거, 우리는 뭐합니까? 입력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참고로 뭡니까? 내가 세팅할 때는 어떤 거? set이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읽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 취득은, 정보를 얻는 것은 get이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키 입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get key down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참고로 키보드에 정보를 얻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input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set 하면은 이제 넣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입출력 부분은요, 입력을 받는 녀석들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set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자, 그럼 여기서 키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input에 뭡니까? 터치라고 불리는 부분도 있죠. 터치에 대한 거. 터치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터치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거죠. get터치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몇 번째, 0번 터치, 1번 터치, 터치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터치라고 불리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PC에서는 사용 불가,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좀 아쉽긴 합니다. 얘 나쁘지 않긴 한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화면을 클릭한다, 마우스를 클릭한다, 터치한다라는 거죠. 공통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모바일 폰에다가 마우스를 연결하면 이때 어떤 걸 쓰냐면 OTG 케이블이 있어요. 예, 보통 휴대폰 하나 주는 거 있죠. 그 케이블에다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갑자기 뭐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생긴다. 즉,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를 어떻게? 아이콘에 누르면 뭐 한다? 해당 아이콘이 연결된 프로그램이 구동된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거? 터치 기능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가 있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결국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휴대폰에서 사실 마우스를 연결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한다? 터치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물려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버튼 한 개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에 있는 거 5개에서 10개까지 내가 터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좀 더 마우스 포인터보다 훨씬 더 확장된 부분의 개념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내가 뭐가 있습니까? 폰에다 마우스 연결하면 포인터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클릭하면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구동된다고. 즉 무슨 소리? 바로 우리가 터치 기능을 그걸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PC와 우리가 뭡니까? PC와 모바일에서 어떻게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죠.
자, 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잘라서 요 밑에다가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해요. 자, 잘라서 여기다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게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인풋이라고 불리는 인풋 객체가 되겠죠. 인풋 객체에 뭐 get 뭐가 있어요? 마우스 버튼, 예, 버튼에 대한 것이 마우스 버튼이 있는데 0번도 있고 1번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마우스 버튼이 실제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애플은 1개, 그 다음에는 일반 IBM용 PC들은 보통 2개 정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휠 버튼이란 게 타면서 막 스크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우스 버튼이 2개에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an 마우스 버튼 다운 하고, 그래서 뭡니까? 버튼이 눌렸는가? 그 다음에 어떤 마우스가 눌렸냐죠. 자, 우리가 보통 뭡니까? 보통 어떤 것들을 클릭할 때쯤에, 여러분들 클릭할 때쯤에 뭐, 어떤 버튼을 눌러요, 우리가? 바로 바로 좌 버튼 누르죠? 맞잖아요. 우 버튼 누르지 않잖아요. 좌 버튼 누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 같은 경우는 마우스 번호들이 0번 좌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0번, 그 다음에 1번, 곧 2번 이쪽이 바로 우측 중간과 우측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될 텐데 이제 얘기 재밌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 버튼 눌렸냐? 라고 할 때 리턴 타입이 뭐예요? 불값. 뭡니까? 눌렸으면 그제서야 true를 넘겨줄 것이고요. 눌리지 않았으면 false를 넘겨주겠네. true. 이렇게 눌렸을 때는 든 다운이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눌렸다 라는 걸 하겠습니다. 자, 눌렸다 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프린트라고 불리는 건요, 실제로 보통 유니티 책에서는 어떤 걸 쓰냐면요, 디버그 점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뭔가 바뀐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빌드를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드 해서 문법 체크가 끝났으면 그제서 우리는 여기서 플레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은요, 뭐가 있습니까? 콘솔 창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콘솔 창에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을 내가 눌렸어. 같이 들어갔죠. 근데 재밌게도 내가 눌린 채로 있으면 한 번씩밖에 작동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띄었을 때도 있겠죠. if에 input에 get 마우스 버튼 업이 있겠죠. 이번에도 얘가 true일 때는 그때는 역시나 요게 떼어졌음 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1번 하고 있어요. 1번.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사실은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지금 빌드 했어요. 사실은. 빌드라기보다도 제가 여기서 지금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B 하면 우리가 문법 체크, 즉 빌드가 들어갑니다. 자, 빌드를 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문법이 잘 된지 안 된지를 체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꼭 빌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빌드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간단한 것도 이미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다? 컨트롤 S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왜? 이 코드는 에러 날 일이 없으니까. 에러 나지 않을 코드면은 그냥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 있는 유니티에서는 이제 그 저장된 갱신된 코드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빌드를 까먹더라도 무조건 저장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라면은요, 어떤 내용이 바뀔 때마다 빌드에서 문법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문법 체크를 좀 덜 해도 되는 게 이런 예제 얼마나 많이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몇 가지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봅시다. 자, 눌렸어요.
맞죠? 띄면은 떼어졌음이 나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 떼어졌다 라고 불리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화면에 글씨가 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화면에 글씨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거다? 여기에서 어떤 거? 자, 여기에서 이 글씨들을 내가 갖다 쓰겠습니다. 근데 이 객체들이 어디 있어요? UI 객체에 있는 뭐죠? 텍스트입니다. 맞죠? 자, 얘네들 이름을 좀 바꿀게요. txt 언더바 info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예. 자, txt 언더바 info라는 이름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info1, 아이고, info1, 여기는 info2, 여기는 info3, 여기는 info4. 됐어. 자, 이렇게 만들 것이고, 이 객체가 뭐라고요? 자, 여기서는 가장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객체, empty는요, 어디까지? 여기에 있는 부분, 객체, 게임 오브젝트 객체와 트랜스폼까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객체의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실제로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 객체의 아이덴티티 부분은 그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얘랑 얘는. 좀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트랜스폼, 여기도 게임 오브젝트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누구에 속해 있으니까 얘네들은 캔버스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는 UI는 여기까지 빼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어떤 객체예요? 얘는 텍스트 객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텍스트 객체를 이제 받아와야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1번 그 다음에 이거 3번으로 합시다.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다? 텍스트라고 불리는 객체가 있었으면 여기 객체에 뭐가 있습니까? info1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 근데 지금 텍스트 객체를 모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여기까지는 유니티 엔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내가 필요한 기능들은요.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뭐 UI 부분이 있으면 UI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임포트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씬을 넘기겠다면 씬에 대한 부분도 임포트 시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길찾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AI 부분을 임포트 시켜줘야 됩니다. 즉 여기 필요한 부분들 요렇게 유징이라고 불리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기능들을 내가 참조해서 써야겠어요. 근데 얘가 어디 있죠? 유니티 엔진에 있는 뭐가 있죠? UI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임포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얘를 이 소스 코드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뭐합니까? 내부에만 쓰죠?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 유니티 외부에서도 여기 있는 객체들끼리 연결해야 되니까 안팎으로 다 볼 수 있게 저는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은 info1에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텍스트라고 불리는 자료형 안에 여기 속에 뭐 텍스트가 들어있죠. 문자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봅시다. 자, 어쨌든 info1이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자료형이 있는 속에 있는 문구는 아직은 뭐예요? 여기는 그냥 없음. 이렇게만 쓸까요?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 객체를 내가 어떻게 한다? 바로 유니티 엔진에 있는 거랑 연결이 됐으면 그 안에 글씨가 처음 시작할 때 없음으로 표시하겠다. 자, 그럼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게임 스터디 매니저 여기에 info1 지금 뭡니까? 여기 소스 코드 있는데 이 소스 코드는 뭡니까? 여기는 그냥 객체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클래스들을 만들면 얘네들이 어떤 게 필요하더라? new라고 불리는 키워드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형태가 있어야 돼요. 공간 할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유니티가 해준다. 유니티 객체랑 연결함으로써 해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info1 어느 거죠? 어느 건가요? 여기 있는 글씨네요. 맨 위에 글씨. 이렇게 놓고서 시작하면 이제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뭐가 된다? 없음. 이렇게 바뀝니다. 아, 이렇게 글씨를 쓰면 되겠구나. 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눌렸다, 떼어졌다 라고 불리는 것들도 이제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눌렸다, 떼어졌다? 즉, 뭡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눌리면 눌린 것도 아니고 떼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정보를 받는 변수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불타임은 true, false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input state라고 불리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input state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 시작할 때쯤에는 뭐 했어요? 시작할 때쯤에는 얘는 어떤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자, 불값으로 들려니까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예. 사실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할 때쯤에 얘는 눌린 것도 아니고 띄어진 것도 아니니까 그래요. 누르면 그때쯤에 이 세팅이 되긴 될 텐데. 그래요. 요거 인트로 바꿉시다. 인트로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에 input state는 어떤 거? 얘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다? 여기서 눌렸다 라는 부분을 이제 이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다? if에.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함수로 쓰면 좀 좋겠네요. 왜? 얘네들은 뭐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눌렸다 안 눌렸다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void에 show input state를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식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눌렸다와 떼어졌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좀 지울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show input state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냥 간다? 아니죠. 왜? 여기서 우리가 input underbar state라고 불리는 변수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제 이 값을 나는 넣어야겠죠. 이렇게 탁 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int m stat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int 값을 넣음으로써 이제 얘네들을 세팅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if 뭐 할 건데요? if state가 1일 때는 1일 때는 뭐가 있습니까? 눌렸다가 될 것이고요. if에 뭐 state가 2일 때는 어떻게 떼어졌다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만들면요, 굳이 제가 볼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저는 스테이트를 여기에 그냥 이걸 1로 세팅하면 될 것 같고요. 띄어졌을 때는 어떤 거? 얘는 2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호출할 거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방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고 그냥 여기에 있는 스테이트를 그냥 바로 쓰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죄송해요. 가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 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인풋 스테이트를 그냥 넣는 거예요.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드 잠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업데이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눌렸을 때는 스테이트가 1이 되고요. 띄면 스테이트가 2가 됩니다. 스테이트가 1일 때는 눌렸다가 나올 것이고요. 스테이트가 2일 때는 띄어졌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요. 앞에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 동작할 때 이게 true일 때 얘가 한번 작동되고 말죠. 전에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여기서 출력하는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한 번 작동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이미 눌려져 있는 게 두 번 작동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합니까? 눌린 상황이 되면 눌렸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띄면 띄었다라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조금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지금 없는데요. 여기서 눌리면은 어떻게 눌렸다가 나올 것이고 띄어졌다, 눌렸다, 띄어졌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 준비가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 바로 여기를 바꾸면 되겠죠. 눌렸음, 떼어졌음.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화면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 없습니다인데 이제 눌리면 눌렸음, 띄어졌음, 눌렸음, 띄어졌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터치할 때, 화면을 터치할 때 이제 터치된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까지 했어요. 이제 3번 뭐가 있습니까? 캐릭터를 인식한다라는 건데 이건 언제 인식을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객체 3D 객체를 인식해야겠죠? 인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인식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 아마 여기서는 광선 추적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한 5, 6분 정도 이렇게 계속 작업 중에 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어요? 광선 추적을 통해서 이 객체들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강의 열심히 잘 들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